시골 어촌에서 태어나서 일찍 그 청운의 꿈을 꿈고 서울 체육고등학교를 진학해서 태권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도 하고 국가대표 상병까지 하고 불의의 그 부상으로 선수생활 일찍 은퇴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코치, 그 다음에 태권도 경영 등 태권도 일선의 일을 하다가 지방 정치지만 정치를 시작하게 되어서 일찍이 그 체육관은 제자들한테 물려주고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을 이루어서 현재까지 기업을 하고 있고, 또 중앙정치 쪽에는 국회 보좌관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치 역량을 쌓았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전라남도 그 공천심사위원장을 해서 완만한 공천심사를 마무리 지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전남 드래곤즈 프로축구 단장을 5년여 가까이 하고, 2013년대는 국가대표 단장으로서 멕시코 프로빌라에 가서 아마 아주 훌륭한 성적을 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업태권도임을 맡아서 지금까지 지금 운영하고, 이번 대한태권도협회장을 출마하기 위해서 사임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태권도계를 떠나 있어서 가까이 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2013년도 프레블라 세계대회에 갔을 때 제가 5년 만에 이렇게 20년 만에 보니까 전혀 변한 게 없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 전에 경험을 기업 경험도 해보고 정치 경험도 해보고 사회활동 경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타 프로 스포츠의 운영도 해보고 그런 결과 태권도가 정말 변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던 차에 실업연맹 회장을 맡아서 대한태권도협회 대의원으로서 가서 지속적으로 태권도계의 어느 변화를 요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변화는 있었으나 너무 미약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직접 변화의 중심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태권도계의 새로운 토양을 또 변화를 만들었다는 일념으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 회장뿐만 아니라 뭐 기업의 대표, 그 다음에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그 다음에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 자치단체장들, 누구든지 본인은 다 자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격도 된다 하고. 그죠? 그건 유권자들이나 지지 세력들이 판단할 최종적인 결과고, 저는 저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타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 나름의 경험을 가지고 태권도계 새로운 어느 장을 펼쳐가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여타 후보들도 다 태권도인 출신은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오래전에 했던 어느 그 태권도 훈련 시절에 어려움을 겪고 나름은 이제 대표 상비군도 해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잘 아시지만 그 우리 체급운동은 체중 감량돼야 되고 고된 그런 훈련하고 특히 개인 훈련이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의지와 집념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 저 여러 산업 현장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또 정치 일선에 어려움이 있을 때 태권도 선수 생활 때 또 지도자 생활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성장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태권도 정신에 입각해서 나름대로 쓰러지면 일어서고 쓰러지면 일어서고 하는 그런 오뚜기 정신으로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태권도 정신은 정말 그 백절불굴의 그런 정신을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 왔다고 감히 그 자부하고 있습니다. 영리한 그런 호랑이 기질이 있고, 또 달리 표현하면 진돗개 같은 그런 근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뭐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은. 인간이 뭐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단점은 본인 스스로 숨기려고 하는 그러지만 저는 장점이다 그러면 정말 그 인연을 징그러울 정도로 좀 오래 끌고 간다는 거. 그래서 상처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물론 뭐 성철 스님이 필요 없는 인연에 너무 구애받지 마라. 다 지나가는 인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얼른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인연을 너무 징그럽게 오래
끌고 가는 것 때문에 제 마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단점이다 하면 또 그게 단점이고, 너무 가볍게 지나갈 일을 인연을 깊이 생각하는 거. 예, 예. 근데 이제 그건 뭐 잘 알지만 선거란 것이 어차피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 나눠지는 것이고, 또 저도 선거도, 본인 선거도 많이 해보고, 다른 사람 선거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우리가 만족하고, 또 뭐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건 뭐 서로 감정을 갖고, 제가 보기에는 태권도계는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선거 후유증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태권도의 선거는 풍토를 바꾸는데도 제가 좀 노력해야 되겠다. 끝나면 페어프리에서 선거를 하고, 선거 결과에 서로 만족하고, 또 승자는 패자를 안아주고, 패자는 승자를 또 축하해주고, 이래서 태권도가 다 같이 힘을 합해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제가 태권도 선거를 출마할 때 가까운 지인들이 태권도판 선거는 살벌하다. 뭐가 살벌하냐. 그랬더니 그 뒤에 후유증에 대해서 이 인터뷰상을 말씀 못 드리냐면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런 시대 벌써 지났다. 그런 시대의 착오적인 생각을 가진 데가 우리 태권도기 아니냐. 난 이걸 분명히 한번 바꾸고 싶다. 같이 노력해서. 그래서 다른 후보도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후보를 선택한다는 우리 태권도인의 참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뭐 저 아까 인터뷰 때도 말씀드리고 저 경력에도 다 있고 합니다만 해도 다른 후보들은 뭐 학교 또 아니면 협회, 연맹 이런 데서 그동안에 아마 오랜 시간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잘 아시던 아까 앞서 말씀대로 충분히 엘리트 선수 생활을 했고 나름 그 다음에 바로 일선 지도자 생활을 체육관도 경영하고 코치 생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지방 중앙정치도 경험했고 또 지방에 적은 또 언론도 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력에도 있지만 언론사도 운영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도 나름대로 운영해서 뭐 코로나 사태가 있고 하지만 나름은 뭐 잘 경영이 되는 안정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고 또 뭐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인 그런 프로축구단의 그 운영도 제가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후보가 김영우이지 않냐, 저지 않냐. 그래서 아마 우리 태권도인들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약품을 개발해서 곧 극복될 생각하지만 저는 코로나 이제 시작이다. 이 후유증은 오히려 내년에 더 크게 온다. 내후년에 더 온다. 이걸 대비하는 원년이 내년이다.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가 저지 않냐.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태권도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화합해서 하나의 목표로 가야 되지만 당연히 가야 되고 우리들 힘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힘을 결집해서 범정부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정부의 어느 재정을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사람이 저 김영훈이다. 뭐 잘 아시지만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해도 그래서 제가 국회 기재정의원도 예비 후보자 입장에서만 냈고 그 다음에 일선 체육관이 너무 힘들어하는 특히 코로나 때 힘들어하는데 동성약법이 2008년도에가 제가 제정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거기에 충분히 대응 못한 것도 사실은 실기를 한 거예요. 기회를 놓친 것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엄청난 이런 여파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바닷가에 조개만 죽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동안에. 참 한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성자법 때문에 물론 KT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고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잘 아시지만 그걸 담당하는 부서인 국회 행정안전위 행안위에 가서요. 위원장을 만나서 동성자법 유예를 하든지 좀 해달라는 걸 좀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태권이 다 노력을 해서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는 유예를 좀 하겠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너무 반갑고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도장, 우리 태권도는 사실 도장이 가장 밑 기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선수들도 저희 엘리트 선수 출신이지만 체육관에 와서 운동 기능이 좀 괜찮으면, 운동선수 한번 시켜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성장한 선수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바로 선수로 스카우트에 키우는 선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체육관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뭐 회장을 제가 당선된다 그러면 도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그 매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그 태권도인들이 그 알아준다면 저는 좋은 그런 그 결과가 나와서 한번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우리 태권도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냐. 태권도 협회가 물론 경기단체지만 경기단체로서의 어느 활성화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장도 같이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그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그 다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도장 활성화는 요즘 어려움 겪고 있는데 뭐 동수인야법도 이걸 반드시 그 다시 법을 재개정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협회 내에 그 도장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연구 분석해서 부회장 담당 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각 체육관도 심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심사비에 의존하던 대한태권도협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비에만 의존하는 그런 협회가 아니고 정부의 지속적인 안정적인 재정 중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원년이 내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태권도 그다음에 장애인 태권도를 위해서 장애인협회와 여성연맹과 상의해서 배려가 아닌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태권도 회관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두세 군데를 최근에 다녀봤습니다. 지역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이야기를 그 부지까지는 이야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그 지원을 받아서 태권도 전용 체육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훈련장, 그 다음에 저희들 할 수 있는 그 컨벤션 센터, 이런 것을 좀 같이 좀 해서 운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중앙정부 지난번에 기획재정위원장님 만날 때 약간의 건의를 드려놨습니다. 만약 제가 된다면 그걸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어느 단체도 그렇고 국가의 원수도 그렇고 뭐 용장, 맹장, 지장 뭐 이런 다 있습니다만 해도 완벽할 수 있는 뭐 회장상은 없지만 최소한 회장은 제가 보기에 태권도인들이 참 회장 잘 뽑았다. 그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그 부음이나 이런 걸 유지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 그래서 회장은 말 그대로 CEO형이 되어서 우리가 뭐 삼성이나 뭐 SK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이렇게 다 아시지만 대기업도 회장이 일일이 현장에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부서에 가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한테 다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러고 가는데 회장은 특히 코로나 이전에도 그리 했어야 되지만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태권도에도 절실히 느낄 것인데 좀 중앙정부나 대외적인 활동을 해서 태권도에 뭔가 도움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실제적으로 협회에는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회장은 대외적인 활동, 그 다음에 범국가적인 또 국제적인 그런 영향을 끌어낼 수 있는 회장이 돼야 된다. 특히 또 태권도인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그런 회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한태권도협회가 사실 일선 지금 제가 다녀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도 그렇습니다만 해도 그렇게 뭐 존경받는 그런 협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사실 물론 뭐 존경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그 속에는 사실 불신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종주국 태권도협회로서 신뢰와 존중받는 그런 협회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존경받는 그런 협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럼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잘 아시지만
최근에 스포츠 단체 최고 징계건이 많은 데가 태권도 대표로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한 번 보도될 때마다 우리 그 일선 체육관에 간원들이나 그 선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아마 피부로 다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회 그 부정, 부패, 비리 이런 거는 100% 제가 근절하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제가 예비 후보로 있는데도 간혹 가다가 깜짝깜짝 자다가 놀랄 때도 있어요. 내가 만약 당선이 되면 이거 정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스러워요. 사실 당선되는 것보다도. 그래서 예비 후보 입장에서 지난번에 국회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재정 지원도 요청했고 그 다음에 동승야법 일선 체육관들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행정안전위원장도 만났고 했습니다만 해도 우리가 지금 국기 태권도로 되어 있지만 뭐 특별히 뭐 국민들이나 뭐 법적으로 보장받고 신뢰받는 게 없어요. 근데 국기로 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법으로 지명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태권도 진흥법이 태권도 협회와 직접 해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흥법을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적극 받고 그 다음에 대기업도 우리가 좀 그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실업팀도 적극적으로 팀도 만들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특히 정부 투자기관, 예를 들어 지금 있는 가스공사 같은 그런 기관에 실업팀을 또 만들고 해서 우리 태권도인들이 좀 취업하고 앞으로 진로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그 대의원총회에 가서도 첫 대의원총회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해도 사실 국고 지원이나 이런 걸 갖게 되면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럼 그 예산을 관리 감독하면서 타 예산도 관리 감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 수입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업재임은 태권도협회에서 정부 국고 예산을 지원을 안 받으려고 애를 썼다기보다는 소홀히 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협회 자체적으로 그거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기획서나 이런 거 안을 만들기 어려우면 용역을 줘서라도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봐라.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그 관리 감독 받고 감사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행정적으로 안정적이고 투명한 것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기획서 문안을 잘 만들고 또 저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국고 지원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그 태권도인들이 제 이런 솔직한 심정을 이해해 준다면 제가 당선이 반드시 된다 자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시면 당선이 된다 이러니까 일부에서는 좀 너무 그 금방인 이야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만나본 그 태권도인들은 정말 순수하고 저 마음을 좀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믿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지 제가 금방지게 뭐 혼자 사는 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그리 비쳤다면. 근데 아마 전반적인 골고루 그래 지지 기반이 형성돼 있다. 그리고 점차 올라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3, 4위까지는 아니고 1, 2위권에 와 있다. 제 자신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조만간에 추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뭐 하여간 선거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다른 후보들도 많이 준비를 해왔지만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또 선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잘 알다시피 4년간 실업연맹 하면서 아마 태권도에 볼 때면 실업연맹을 크게 뭐 잘못 운영한다 그런 말씀은 저는 잘 못 들어봤어요, 사실은. 이번 뭐 실업연맹 회장 선거도 뭐 금방인 이야기지만 후보가 없어갖고 한 분을 모셨어요, 우리 부회장 중에. 왜 그냐 그랬더니 들어봤더니 좀 김영훈 회장 같이 하기가 좀 어렵다, 힘들다, 괜히 욕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부탁을 해서 회장을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업연맹 하면서 욕먹은 거는 없다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그런데 또 비판적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는 불과 뭐 몇 프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뭐 전반적으로 아마 비춰지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은 뭐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뭐 전문성으로 봐서는 뭐 저 못지않게 태권도 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게 단점이에요. 사실은 뭐 잘 아시지만 삼성이나 이런 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재용 회장, 부회장인가 하지만 기술 개발은 그 기술자가 운영해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인사를 다 나름대로 잘해서 삼성이라는 그룹을 이끌어가고 그러는데 대한태권대표장도 회장은 그런 CEO 입장에서 돼야 되는 거지 어느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실.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제가 그분들을 그 전문 분야의 회장이 되면 쓰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 양림방 뭐 회장 후보 같으면 뭐 나는 국제적인 감가 있고 전문가 그 분야에 저희가 쓰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고 단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뭐 대학연맹 회장 때 저도 같이 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최창신 회장님 얼마 전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표를 내고 그랬지만 뭐 탄핵 문제 있고 그때 같이 다 동참을 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 어려움에 뭐 대퇴 가서 사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똑같습니다. 양진만 후보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 다양한 저 같은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쪽에 전문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약점일 수도 있다. 그럼 우리 최영일 고문은 뭐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장학 사업도 하시고 그 나이에 그 연세에 그런 거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오히려 나이 앞서면 노역이 더 심하다 그러잖아요. 특히 재물이나 그런데. 근데 장학금도 좋은 거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저렇게 참 어려운데. 근데 뭐 잘 아시지만 그동안 태권도계는 그 최영길 고문 같은 그런 대선배님들, 어르신들이 운영해 왔어요, 사실은. 몇 분 안 되지만. 근데 여타 정치나 사회나 다른 연맹, 단체 이를 보게 되면 우리 태권도겠지 이렇게 그 연령 고령층들이 그 운영해 오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 시대에 어느 맞는 또 현 그 사회에 맞는 그런 후보들이 좀 경합해서 회장을 이끌어가고 어르신들이나 선배들은 좀 자문하고 조력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두고 개인적으로는 뭐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 그 뭐 어느 후보든지 뭐 왜 내가 돼야 된다냐, 왜 내가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방인지 모르겠지만 뭐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태권도 정통 태권도 선수로서 또 일선 체육관 관장 체육관도 운영해봤고 코치도 해봤고 그래서 일선 지도자들이나 체육관 그 운영하는 관장님들 그 애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길로 제가 접어들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왔습니다만 해도 태권도인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 고향에 가서 알아보면 김영훈이 뭐 태권도 했던 일 다 합니다. 근데 뭐 크게 제가 뭐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이 찍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태권도인의 어느 그 백절불굴의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기업도 읽어봤고 지방중앙결주도 해봤고 또 프로축구단의 단장 경험도 해봤고 언론사도 운영해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이나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 지금 그 위기에 있는 대한태권도협회, 종주국 태권도협회의 어느 그 사랑받고 존경받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그 적임자지 않냐 내가. 그래서 이런 좋은 경험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태권도를 위해서 한번 일생의 마지막으로 혼심을 다해서 쏟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 김영훈이 대한태권도협회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태권도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다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적임자가 누구냐, 리더가. 근데 물론 오랜 경험했던 경험자들이 해야 된다. 또 새로운 그 인물이 해야 된다. 그 아마 그런 두 가지 그 여론이 있을 걸로 저는 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뭐 태권도계에 잠시 비껴 있었기 때문에 뭐 서로 신세를 소위 말하면 졌다든지 빚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만약 되면
전반적인 태권도의 인사나 이런 게 자유스럽습니다, 사실은. 뭐 잘 아시지만 다른 분들은 자유스럽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선거 분위기 자체도 보면 과거 인맥이나 최근의 인맥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나눠먹듯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왜 당신은 나눠준다는 게 없냐? 빨리 뭔가 떡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면. 근데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아는 게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이 된 이후에 조직진단이나 여러 가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로 상의를 해서, 탕평장을 쓰겠다. 거기에 대해서 적재적소의 인적을 배청했다. 그래서 시효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려운 사업을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도 이야기했지만, 운영할 수 있는 거는 나름 그 분야의 전문가를 이렇게 제가 인사관리를 해서 적재적소에 쓰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태권도 협회도 빚이 없는 저 김정훈이 너무 자연스러운 김정훈이가 해야만이 새로운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기에 맞춰갈 수 있는 신뢰받고 존경받는 대한태권도협회로 다시 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좀 차이가 있다. 빚이 없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